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두이노 챌린지 대회에 참석한 팀 초짜들의 조우빈, 김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한 주제와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 그리고 저희가 만든 작품에 관한 설명과 그 작품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아두이노 대회를 신청하고 한 이틀간 아이디어를 저희 둘이서 모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3개로 간추린 다음에 이 중에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작품은 손가락 재활 장치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 둘 다 아두이노를 이번에 처음 다룰 뿐만 아니라 아예 다루는 법까지 몰라서 이번에 완전 우리 학교에서 배워본 지식을 총 통틀어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고, 또 기본적인 소자의 특성 그리고 코드를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둘이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두이노를 한번 제작하는 것을 희망했고,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 다큐멘터리를 참고했을 때 그 재활 장치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두이노로 한번 저렴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작품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반에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만들기로 했었는데, 문제점이 가격이 비싸고 또 라이브러리를 찾기 어려워서 이 방법은 제외하고 모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DC 모터를 활용해서 크랭크 축을 만들어서 손가락을 제어하는 방식과 스텝 모터를 이용해서 양방향 제어를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3번 이 스텝 모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팅커캐드로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실제 작품으로 옮겨서 만들었는데요. 일단 모터 4개를 병렬로 배열한 다음에 각 손가락 하나당 모터 하나를 배치를 해서 이제 모터와 장갑을 이제 실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LED하고 세그먼트를 통해서 현재 동작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횟수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작 설명입니다. 처음 전원을 민가 시에 빨간색 LED 램프가 들어오고 세그먼트의 값이 0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가 꺼지고 초록색 램프가 켜지면서 스텝 모터가 양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손가락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회전이 한 번 끝나면은 스텝 모터가 일씩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정해진 회전을 전부 끝나게 되면은 스텝 모터가 종료하게 되면서 초록색 램프가 꺼지고 빨간색 램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램프가 들어올 경우에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다시 한번 위의 동작이 반복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품 코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무슨 개념이 사람 손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네. 손가락 했다가 그러니까 했다가 이유가 내 손가락 힘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모터가 다 하는 거 같아요. 모터가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보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왜냐면 밀어주는 힘이 없잖아. 그냥 저희 일단 어쨌든 재활 목적이 손에 마비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이제 힘 빼면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인 무게로 내려간다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원래 했을 때는 이제 저희 손가락을 무게로 미니건 분이야. 본인이야. 하나를 여기에 거꾸로 당기는 방법이 또 있어. 우리가 두 개나 더 잘하고. 그리고 입력 장치 같은 걸 넣어서 손가락을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얘는 괜찮은데 얘만 제한하다면 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제자마다 보면은 정상적인 손가락도 덩달아야 되는 거잖아. 물론 손가락의 자율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같이 근데 그러면 얘가 얼마큼 움직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저희가 정해진 횟수가 총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5번이거든요.
그래서 코드로 이 세그먼트로 얼마 동안 해결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점점 변이를 늘려가야 되는 거거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손을 다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프로토타입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손이 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약간 피드백이 이제 뭔가 센서를 통해서 피드백이 없으니까 너무 단순해 보이는 그냥 맞다 없어.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20학번 편입생 김영주 이세범입니다. 저희는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스마트 창문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제작 동기, 부품, 회로도 작품 설명, 시험, 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 동기입니다. 저희는 아두이노를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흔히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찾아 아두이노로 활용하여 보려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과 그리고 강한 햇빛 그리고 장마철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요즘을 생각하여 저희는 미세먼지가 높을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햇빛이 강할 때 자동으로 제어되는 창문과 블라인드를 제작하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작품에 쓴 주요 부품입니다. 모터로는 스텝 모터, 360도 서브 모터, 센서로는 미세먼지 센서, 조도 센서, 빗방울 감지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부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로도입니다. 저희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브레드보드에 스텝 모터, 360도 서브 모터, 그리고 빗방울 센서, 미세먼지 센서, 조도 센서를 연결하였습니다. 360도 서브 모터에는 1.5V 건전지 4개를 연결하여 6V의 외부 전원을 사용하였고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9V의 건전지를 사용하여 외부 전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설명입니다. 저희는 3개의 센서와 2개의 모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360도 서브 모터와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블라인드를 제작하였고 미세먼지 센서, 빗방울 감지 센서, 스텝 모터를 이용하여 창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조도 센서에 빛이 많이 감지가 된다면 360도 서브 모터가 작동하여 블라인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미세먼지 센서와 빗방울 감지 센서의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게 되면 스텝 모터가 가동되어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미세먼지 센서 여기를 보고 네? 여기를 보고 여기를 저기를 보든지 교수님 보면서든지 자신 있게. 미세먼지 센서와 빗방울 센서는 같은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값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센서의 기준값은 400, 빗방울 센서의 기준값은 5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센서가 기준값 이하로 내려간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되고 빗방울은 측정이 안 되어 창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값이 300, 빗방울 값이 700으로 측정된다면 미세먼지 센서는 기준값 이하로 떨어지고 빗방울은 기준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의 초기값 역시 max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빛이 감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초기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세먼지 기준값을 4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만약 400을 초과된다면 창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학생이 뭐 하는 거죠? 지금 먼지를 발생시켜서 미세먼지가 감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로? 네네. 저희가 측정한 환경과 지금 발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빗방울을 먼저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빗방울이 감지가 된다면 빗방울 측정 기준값이 500보다 초과하게 되어서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물을 닫히고 있어? 네, 닫히고 있어요. 닫히고 있어? 네, 닫히고 있어요. 창문이 닫히고 있어. 창문이 닫히고 있어요. 얘는 커튼은 네. 커튼이고 창문이고
빗방울을 제거를 한다면 빗방울이 감지되지 않는 환경으로 500보다 작기 때문에 창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빛이 비추면 자꾸 기준값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닫히고 다시 제거하면 블라인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먼지도 보여줬어요. 네. 저 밑에 있는 건 아니죠? 밑에 있는 거는. 센서는 위에가 얘는 아니죠? 얘는. 네네, 이거는 걔는 아니고 위에 고맙고. 네. 창문이랑 커튼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닫히고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건 저희가 길이를 측정해서 얼만큼 이제 시계방향으로 예를 들면 센서 값에 따라서 창문을 반만 닫는다, 4분의 3만 닫는다, 뭐 이런 걸 예를 들면 할 수 있죠. 온도는 아니었다. 온도는 아니고 빛이랑 먼지만 하다. 먼지랑 빗방. 빛 같은 경우도 보면은 커튼이 빛이 많으면 커튼 닫히고, 아니 닫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비율을 좀 조정해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빛이 많이 감지되었을 때 블라인드를 내요. 번호표로 나왔다. 얘네들은 아두이노가 이건 처음이야? 저희 기동일기를 편입해서 기동일기를 편입해서 이런 거 처음 해요. 아, 처음에? 지금까지 발표제를 제일 잘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아니, 제일 잘 만들었어. 발표도 차분하게 하고, 작성도 잘 되네. 수고했습니다. 둘이 시간을 많이, 3주 동안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것 같은데? 모든 상태에 있으면? 아, 네. 센서랑 작동하는 모터를 연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감시 터렛을 만든 김지훈과 손진성입니다. 저희 목차는 설계 목적과 제작 과정, 그리고 작동 영상, 그리고 고찰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Q&A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설계 목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라이더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방안을 전부 다 센싱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라이더 센서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저희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런 아두이노를 만들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초음파 센서, 라이더, 터렛을 합친 감시 포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품 선정입니다. 먼저 아두이노 나노를 썼고요. 그리고 초음파 센서, 그리고 1.8인치 OLED, 그리고 다이오드와 저항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버모터 2개를 썼고요. 브레드보드와 점퍼선, 배터리,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LCD 모듈과 부저, 그리고 DC-to-C 모듈을 썼습니다. 저희 회로입니다. 저희 회로에서는 OLED가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연결했고, 부저는 4번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쪽에는 저항을 1K ohm을 달아서 과전압되는 걸 좀 낮췄습니다.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저희 모델링을 보여드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작을 원래 3D 프린팅 하려고 했으나 제작 과정에서 이제 3D 프린팅 사출에 문제가 있어서 윗부분은 다르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프로토타입으로는 2가지 보드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LCD 모듈을 활용해서 이제 디스턴스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80도에서 0도까지 움직이면서 거리를 측정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미지화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저희 나노보드가 한 개 손상이 되었습니다. 다이오드가 타버렸기에 요거를 인두기로 납땜해서 고쳐서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총열 파트입니다. 총열 파트는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것 또한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안테나 구동부 조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부 다 조립을 했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안에가 내부가 보이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전부 다 테이핑으로 좀 마감을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동 영상입니다. 왜 가로로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35cm, 먼저 40cm에서 35cm까지 구조를 먼저 알림을 드립니다. 그리고 35cm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은 총을 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센티미터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는 각도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지가 표시되는 OLED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고찰입니다. 저희가 많은 아두이노 아이디어를 이제 스케치해 나갔는데 생각하는 아이디어마다 너무 많은 그런 오픈소스랑 그리고 이미 제작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많아서 이 세상에 없는 아두이노를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런 제품으로 밤새면서 만들던 기억이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알림이 울리면 40cm고 이제 더 가까이 가면 35cm. 이때 트리거가 작동해서 발사하게 됩니다. 총 0도에서 180도까지 왕복하는 안에 내부에 최대한 소형화하기 위해서 나노보드를 쓰게 됐고 그리고 브레드보드도 놓기에는 공간이 많이 작았기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단 화면 있어서는 안 돼? 3cm 이상 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발견을 했다. 측정이 되었다. 그 뒤에는 안 보인다는 거. 뒤에는 어떤 거가 있어요? 지금 보면 네. 빨간색 보이잖아요. 네, 빨간색 뒤는 없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건 이제 저희가 180도 이렇게 센싱하고 흔들어요. 이 한 바퀴 쭉 가는 거에 대한 거 하고 그 여기까지 보면 다시 리셋하고 네, 맞습니다. 리셋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 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는 방법론인데 한번 네. 스캐너 클리어하고 할 거냐 누적으로 할 거냐 이 저희 누적이죠. 누적이잖아. 네. 저게 이제 내가 빨리 돈다는 쫙쫙 돌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각도를 어떻게 알았죠? 각도는 여기 코드 보시면은 각도가 계산하기는 저희가 서버모터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값을 넣으니까 이제 180도에서 0도 그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그래프로 보이는 거는 LCD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다 배터리라고 해서 아두이노는 그냥 파워파 얘기만 보이고. 네, 맞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저희도 아두이노를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만지다 보니까 좀 많이 찾아보고 하면 알수 있네. 이 그림 프로그램이 네. 원래 저 LCD 회사에서 OLED를 제공한 거예요. OLED는 따로 사고 이제 프로그램을 코스를 만든 게 아니라 네.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네, 그런 그림 라이브러리가? 아다프로츠 ST3755인가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설치했었어요. 캐드가 이름 뭐지? 핑크캐드인가 아니면 뭐였지? 요거는 팅커캐드 맞지? 팅커캐드에서 해서 회로를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그렸습니다.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이 연결 안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OLED 관련된 라이브러리 코드에서 한번 보여주면 뭐 헤더 파일 맨 끝에 이쪽에 보시면 아다프루츠 7735 ST7735 이 라이브러리를 썼습니다. 아다프루츠가 뭐예요? 요 회사 이름. 회사 이름? 네, 맞습니다. 그래서 7735가 저 OLED 모델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크기의 인치의 이제 그런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걸로.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스크린 빨렸네. 좀 많이 밤샜습니다. 계속 감정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어제도 밤새고 왔는데 이제 밤 공기 딱 맞으면서 나오니까 조금 더 다음에 큰 프로젝트 하더라도 그런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 원래는 얼마나요,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시죠. 가격이 7,000원입니다. 크롬은 좀 더 비싸지는 거예요? 큰데 2.8인치에도 7,000원인 게 있습니다. 네, LCD 있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나 저희는 조금 깔끔하게 한번 할 거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터리도 이제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게 저희 이제 소형화 기술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여기 발표 자료 잘 만들어서 네, 이렇게 전부 다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나간 다음에 이거 돌아가면서 무슨 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재밌게 조금 어떻게 했었냐 다 함께. 이거 저희 총 쏘는 거 있습니다. 총 3발 쏠 수 있습니다. 총 세번 쏜다고? 네. 쏘는 거 안 보여줬잖아.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날라갔어요. 나 손만 대는 거. 근데 그러니까 근데 조금 뭐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누군지 판별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앞에서 왔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도 이렇게 들어오면 좀 맞았어.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안 되는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헬프인턴이라는 기술을 만들고 발표하게 된 권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그 꿀벌의 실종이라는 기사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올해 1분기 때에만 저희 나라에 살고 있는 꿀벌의 총 18%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벌이 없어진 거에 왜 기사도 나오고 이슈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꿀벌이 생태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벌이 이제 수분을 하기 때문에 이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꿀벌을 실종시키게 한 4가지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은 말벌들인데요. 이 말벌들은 꿀벌의 바로 천적으로 그냥 꿀벌들을 재미삼아 죽이거나 가지고 가서 먹거나 하는 식으로 꿀벌의 개체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응애라는 곤충인데요. 이 곤충은 꿀벌에 기생해서 이 꿀벌들을 죽이는 그런 조그마한 곤충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농부들이 이 응애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도포하게 되는데 이게 작년에 도포한 살충제 양이 3배가 늘었다고 해서 그 꿀벌들의 개체가 이번에 줄게 된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번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높아진 기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원인 중에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꿀벌의 날개 주파수와 말벌의 날개 주파수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말벌이 가까이 왔을 때는 문을 닫고 꿀벌이 가까이 왔을 때는 문을 여는 그런 FFT 기술을 통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 FFT 기술을 풀이의 변환을 아두이노로 하려고 했을 때 이 한계가 좀 많고 또 마이크 센서가 저희가 저렴한 걸 하다 보니까 이 노이즈가 많이 껴서 실제로 값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실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했던 거는 온습도 조절로
이상 기후에 의해서 올라가 버린 기후에 이제 꿀벌들이 못 살게 되는 온도가 되면 이 통에 문이 열려서 통풍을 하게 해줘서 온도를 다시 낮추는 용도로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 통풍하게 해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제품 시연하겠습니다. 여기 우측에는 LCD를 달아서 온습도 센서 값을 불러보게 했고요. 여기 밑에는 꿀벌들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사이즈가 말벌들은 들어올 수 없고 꿀벌들은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를 해서 말벌들의 침입을 막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온도가 지금 원래 32도에서 꿀벌들이 산다고 해서 온도를 32도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연결이 불안정해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올리려면 온도 센서에 열을 줘야 되는데 혹시 코드 같은 게 있어요? 코드 같은 게 있어요. 헤어드라이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뭐 한 거야? 이제 온도가 다시 떨어져서 다시 닫히게 된 거예요. 리셋한 게 아니라? 네. 제 LCD가 안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오비라고 해? 그러니까 무심하게 만들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마트 우회전 신호등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강지훈 그리고 이준희입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설계한 목적 그리고 실제로 도로 상황에서 어떤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희가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동을 하고 이 시스템을 실제 도로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기대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최근에 민식이법이 사회적으로도 개정이 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부르고 있고 이번 올해 1월부터 우회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저희는 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가 사망하면서 법이 생긴 만큼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앞에 보이는 수치처럼 많은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고 원인으로는 거의 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거나 안전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신호 위반을 함으로써 어린아이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할 때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가 제일 사망 비율이 높을 정도로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스마트 차량 감지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가 초음파 센서의 특정 값이 입력이 되면 횡단보도에 있는 LED나 부저가 울리면서 보행자의 안전도가 증가되고 부동복구가 위반 근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LED와 부저 센서를 이용해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스템을 팅커패드로 먼저 구현을 해봤는데요. 저 초음파 센서에서 특정한 거리에 물체가 인식하게 되면 옆에 있는 부저와 경고등 역할을 하는 LED가 같이 전등이 되어서 그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그 위험 신호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특히 LED는 저희가 에너드 타입을 사용함으로써 그 회로를 더욱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회로가 구성될 수 있게 소자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코딩 내용이고요. 저희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평상시 상황에서는 여기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이 보조등도 같이 녹색등을 켜줌으로써 근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먼저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데요. 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인식을 하게 되면 LED가 경고 모드로 바뀌고 부저 또한 같이 울림으로써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는 차량이 지금 현재 우회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보행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이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부조등이 빨간색으로 바뀜으로써 운전자가 이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더욱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많은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많은 것이 저희가 사회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는 그 상황과 비슷하게 부저와 LED가 경고등으로 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 시스템은 향후 기대 방안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고, 교통사고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손실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저희 보행자의 측면에서는 더욱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측면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더욱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경고와 경각심을 같이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원래 이번에 개정된 법이 이쪽에는 원래는 사람이 무조건 감지되면 무조건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우회전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울리게 함으로써 더욱 주의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울리는 거죠, 그렇죠? 좌회전도 그렇고 하여튼 초음파 센서에 걸리면 저희가 이쪽에 그러니까 물리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회전할 때 이제 차 멈췄다가 갈 때까지 기다리긴 하잖아요. 뭔가 그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 일정해지거나 뭐 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가다 없으면 다시 그 약간 해제시켜주는 그런 거가 실제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딱 하다가 길 건너면 멈추면 울리지 말아요. 길 건너면. 좌회전이 왜 불법 좌회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사례를 많이 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불법인지 좌회전할 때라서 좌회전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 기준은 이쪽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 등일 때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나중에 이 횡단보도가 빨간색이 되면 그때는 이 시스템의 자동으로 꺼짐으로써 이렇게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구현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현을 안 해놨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는 불법이지만 아니면 저희가 거기까지 개발을 사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팀명 아이도 아이노 최지용,
박수덕현입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 동기, 제작 과정, 제작 결과, 제작 후기, 전망, 그리고 마무리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작 동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대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두이노의 기능이 장치를 제어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기능과 센서를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대회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 센서, 음향 센서, 빛감지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압력 센서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압력 센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센서는 방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압력 센서의 기능으로는 이 방막들이 서로 닿으면서 ND 필름과 닿으면서 저항이 감소하면서 특정한 신호를 발생해서 그 신호를 얻는 센서입니다. 저희는 이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안전 펜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전 펜스에는 계단의 난간, 옥상의 난간, 병원의 침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과 축제 등에서 사용되는 펜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다가 종료가 되면서 5월에 코로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나 행사 등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2022년 5월 4일 성균관대학교 싸이 콘서트 무대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넘어짐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면 굉장히 큰 사고로 번졌을 것입니다. 위의 사진은 2020년 9m 위치에 있는 난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진입니다. 아래는 2014년 환풍구 추락사고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만들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제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료로는 우드락, 압력 센서, 스피커, LED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짠 회로와 코딩 사진입니다. 저희의 회로의 주 기능은 저기 존재하는 압력 센서를 눌러서 이 압력 센서가 신호를 받아 LED와 소리를 내는 기능을 하는 회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 모습입니다. 이제 작품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시연 준비가 조금 걸리는 관계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면서 제작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 펜스가 축제나 행사장에서 한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펜스가 필요한데 이걸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존재하는 센서가 한 개가 아니고 많은 센서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전 펜스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희의 회로와 코딩은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서로 합치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발표 마무리해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얘 정확한 기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때렸을 때 뭐 LED 들어오고 소리 나는 거예요? 이 압력을 이 판에 압력을 가하면 이 압력을 통해서 센서와 이 빛과 소리 센서가 감지해서 특정 신호가 나오면 빛과 소리가 나는 기능을 하는 안전 펜스입니다. 눌렸다라는 걸 아는 거죠? 네.
저희가 작품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이 회로가 망가진 것 같아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작 아닌데? 네? 옆에서 발표할 때까지 있다가 동작되면 동작되면 갖고 와. 네. 잠시만 하는 동안에 소리가 자꾸 나오는 제가 설정해놓은 소리입니다. 이게 특정 압력이 가해지면 빛과 소리가 나면서 위험을 알리는데 원래 제가 원했던 건 여기에 이제 알림음을 내서 그 소리로 사람들에게 대피하세요, 위험합니다 이걸 알려서 그 사람들 대피하게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한개도 한개 있는 거니? 네, 지금 현재는 한 개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이 드는 부분으로 이걸 많이 설치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하철 자리 확인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고 발표할 최희설 김유진입니다. 우선 저희 발표는 첫 번째로 제작 동기, 두 번째 작품 설명, 그리고 동작 설명, 그리고 마무리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이유는 저희 학생들 대부분이 통학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지하철 빈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블루투스 모듈 버전과 와이파이 모듈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블루투스 모듈은 이제 이미 열차에 타 있는데 뭔가 저 끝엔 자리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와이파이 모듈은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역에 있을 때 그럴 때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제 작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흰색으로 하여 지하철의 의자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그 뒤에 뚜껑이나 두께를 만들어서 뒤에 보드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블루투스를 사용한 작품입니다. 저 1개짜리로 되어 있는 게 블루투스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블루투스는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이파이 보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와이파이 보드가 이제 웹 서버 역할을 해서 이제 HTML로 웹을 만들어서 웹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와이파이 보드 D1, R1 보드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감압 센서와 조도 센서 3개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제 동작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블루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앱 인벤터를 먼저 실행을 한 후에 그 화면에 뜨면 호선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는 다음 칸인 혹한을 선택할 수 있는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혹한까지 설정을 하면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 창과 또 자리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그쪽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연결하는 버튼을 누른 후에 그 블루투스를 올바르게 선택을 한 후에 이제 조도 센서를 통해서 블루투스에서 300 이상이 들어오는지 600 이상이 들어오는지 60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보드의 이제 순서를
우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센서 값들을 받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내부에서 센서 값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파이 보드로 전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값들을 받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이 각각의 센서 자리 1, 2, 3, 4마다 이제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이제 사용 불가, 사용 가능을 이제 외부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 시연을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로 한 거예요? 네, 먼저 와이파이로 이 웹을 통해서 할 건데요. 이제 이게 그 1, 2가 현기 센서입니다. 1번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제 올리면 사용 불가 이제 1초에 알아서 업로드하게 되고요. 감압 센서를 써가지고 의자마다 센서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야 되면? 네. 그 얘기도 없고 웹이다 보니까 업로드 되는데 한 2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사용 불가하고 얘도 불가 쓰고 이제 올리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끔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사실 웹뷰 형식의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핫스팟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와이파이 돌리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설정이 보안이 좀 많이 걸려 있어서 본인 설정이 지금 이렇게 통신하는 데에는 학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기 설정을 좀 더 해제를 한 다음에는 완전 전국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에서 파이나 소식을 정할 수 있는 파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거랑 다른 얘기인 거지. 다른 거지. 그럼 우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 포커싱해서 한 번만. 그래서 그럼 두 사람 한 테이블 두 사람 앉았어. 네, 두 사람 앉으면. 그럼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데이터가 이제 아두이노를 통해서 와이파이 보드로 갑니다. 와이파이 보드가 오는 거야. 와이파이 보드는 얘가 와이파이 D1 말하는 와이파이 그 TXRX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와이파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와이파이 공유이든 아니면 핫스팟이든 연결이 되는데 이제 지하철에는 공용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그걸로 연결을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아니 지금 이게 와이파이 모듈이 스탠딩이 아니라 아두이노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 네. 그럼 아두이노 옆에 있고 와이파이 있고 얘가 연결해야 되는데 따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연결해봤어. 네? 연결해봤어. 지금 와이파이 모듈로는 센서 값을 못 받고 센서 값은 무조건 아두이노 보드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모듈 있고 네. 아두이노 있고 얘를 연결해서 얘가 통해서 뭔가 데이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와이파이 모듈만 가지고 데이터가 연결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와이파이로만 공유기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와이파이 공유기 연결되는데 아두이노 빼고 연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두이노를 빼고 연결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와이파이 보드가 입력 핀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센서를 값을 바뀌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했어요. 그 와이파이 보드가 어디망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유기를 통해서 어디망? 그 지금 통신사망으로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직 구현을 못했고요. 지금은 그냥 공유기 공유기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 와이파이로는 연결을 못해서 지금 휴대폰 데이터를 통해서 핫스팟을 통해서 제가 공유해야 제가 그냥 제가 공유해요. 핫스팟으로 얘는 근데 와이파이가 필요한 모델입니다. 자체로 그 와이파이를 보내지는 못하고. 그쵸, 제가 뭔가 정확한 그 얘가 지금 공유기 역할로 와이파이랑 얘랑 연결이 아니 공유기가 여기 안에 있는 거지. 안에는 이거는 그냥 단말기니까
다른 게 그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넥톡 연결하는 거고 제가 공개해요. 그래서 제가 공유 역할을 저기 저기 하는 리모트 제가 저기 붙일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 제가 웹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버 얘가- 리모트 저기 네, 서버 역할을 하는 거. 네, 서버. 그 얘기가 이제 와이파이 모듈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걔가 웹 서버 역할을 해서 서버 역할을 해서 와이파이 통해서 얘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본인 핸드폰을 여기 접속해서 사용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가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금 핸드폰이 공유기 역할을 하지 않아. 네. 공유기 역할을 하고 모니터링 핸드폰이 따로 있어야 돼. 보이는 게. 네, 근데 그래도 지금 되지? 그 사용자랑 네. 핸드폰이. 그 공유기를 연결하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소상으로 핫스팟 봐야 되는데 리모트인데 서버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서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버 이게 지금 서버 역할이죠. 와이파이 기능 이걸 서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소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자네들이 용어하고 설명을 조금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시스템 구성도를 안 그렸어. 네? 시스템 구성도를 안 그렸어. 그러니까 저 위모스 보드랑 아두이노 보드랑 여러분 핸드폰이랑 핸드폰 두 개가 없잖아. 그네 개가 가는 그림을 그리고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딱 해줘야지 되는 건데 여러분이 교과서에 보면 시스템 구성도라고 딱 하나 나오잖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지금 논란이 없어진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물어가지고 이게 뭔지 찾아가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놓고도 잘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저희는 지금 저기 아두이노 보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개개인 시스템이 두 개예요. 두 개만 두 개만 있는 거야 아두이노로? 그다음 또 이거 하려면 어쨌든 지하철 공사에서 이 시스템 구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네.